어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여파가 결국 오늘 국회 법사위에 지금 국감 파행으로까지 연결이 된 건데요. 어제 검찰은 언론에 이 불기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무려 4시간을 할애했습니다. 오늘 국감을 앞두고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각종 의혹 또 비판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벌어질 야당 공세의 김을 좀 미리 빼려는 거 아니냐, 그런 전략이 아니냐,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검찰은 어제 김 여사에 대해 주가 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히면서 브리핑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.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는 크게 4가지인데요.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또 김 여사가 핵심 피의자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한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. 주가 조작 일당들이 일제히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고요.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서 주가 조작 선수들을 동원해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. 앞서 김 여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또 다른 전주죠. 이 손모 씨가 있습니다. 이 손모 씨는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항소심에서는 방조를 이렇게 또 방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또 선고를 받아냈죠.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적어도 이 방조 혐의로라도 법원 심판을 받아야 한다,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 검찰은요, 손 씨하고 김 여사는 좀 차이가 있다,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네,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손 씨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죄송합니다.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인지 여부가 다르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손 씨는 이 주가 조작 일당과 직접 연락을 하는 사이고 또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, 메시지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었다는 겁니다. 먼저 어제 나온 검찰 설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,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, 시세조정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,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정 가당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. 들으신 대로 검찰의 판단에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의 녹취 그리고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, 지금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. 그런데요, 검찰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일당들의 녹취록, 이걸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맞습니다. 특히 주가 조작 선수였던, 그러니까 주포였던 이 김모 씨와 이모 씨가 2020년 2월에 나는 전화 통화 녹취가 주목이 됐는데요. 이들은 이 김 여사를 지칭을 하면서 걔는 아는 게 없다, 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다, 김건희는 그냥 원 오브 댐, 즉 여러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다,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.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문점은 남아있다, 이런 지적이 또 많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김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판단되는 주식 거래를 직접 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. 다만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정 거래 목적임을 밝혔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고요. 김 여사가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체결됐죠라고 답하는 부분 역시 김 여사는 이런 얘기를 내가 했냐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정확히 확인되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으로는 다 정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, 지금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역시 예상대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의 후폭풍, 여야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.